12번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 편제성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에 스포츠 사회학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섞여 있어서 좀 문제 푸시면서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이번 12번 문제도 한번 보면요. 스포츠 계층의 특성이라 그래서 스포츠 계층의 특성은 3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사회성, 고래성, 경쟁성, 다양성, 영향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편성, 편제성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온 문제예요. 자, 제가 수업할 때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드리진 않았어요. 간단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깊이 있게 보자면 보편성은 편제성이라고도 하고 모든 국가나 모든 사회에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스포츠 계층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보편성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종목 간에도 발생하고요. 종목 내에도 발생을 합니다. 종목 간의 계층이라고 하자면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종목 간의 계층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이 따로 있고 비인기 종목이 따로 있는 부분은 그 종목 간의 계층이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랑 4번 보면요. 태권도, 유도는 승단 체계에 따라 종목 내 계층이 형성된다. 승단 체계라 그래서 띠를 매개로 급이나 단이 나뉘는 부분, 그러한 태권도나 유도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 종목 안에서의 계층이 나뉘는 부분이죠. 몇 단 이렇게 나뉘는 부분, 아니면 뭐 검은 띠, 무슨 띠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이 종목 안에서 계층이 나누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격투기에서는 그런 띠나 단이 아니라 체급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뭐 체중으로서 체급을 매기면서 라이트급, 미들급, 뭐 헤비급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체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뭐 헤비급 경기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경기는 대전료나 중계권료가 더 높아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계층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나 4번은 종목 내에서의 발생하는 스포츠 계층의 차이, 계층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생뚱맞은 보기가 3번이에요. 프로 스포츠가 나타난 이후에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이거는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에 뭘까요? 역사성이겠죠.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가 좀 하대받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점점 이제 프로 스포츠 같은 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연봉이 높아지고 운동선수들의 연봉이 높아지고 이제 인식이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부분은 역사적인 변화에 같이 발맞춘 부분이라서 이 3번은 역사성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스포츠 계층의 특성이면서도 너무 상세하게 나온 문제라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실 때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회학에서 가장 좋은 부분,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는 게 그나마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인기 종목이랑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태권도나 유도는 종목 내에서도 계층이 있다. 종합격투기도 체급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런 건 좀 같은 계열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프로 스포츠가 태동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의해서 지위가 향상됐다는 내용은 조금 생뚱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금 유추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부터는 좀 문제가 쉬워요. 보시면 아래 내용에 나타나는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 대해서 다르게 묶은 것은 뭐뭐 땡땡이는 초등학교에서 씨름 선수로 활약하면서 늘 좋은 성적을 내는 상위권 선수였다. 그래서 학교는 명성을 높이려고 이제 메달을 따게 되면 장학금 형태로 학비도 보조해 줄 거고 숙식도 제공해 주고 학업 성적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땡땡이는 A중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역기능, 잘못된 내용을 고르라는 거죠. 결국은 메달을 따는 조건, 네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학업 성적도 다 조작해 줄 거고 장학금 형태로 학비도 다 주겠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기억, 승리지상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승리지상주의, 학원 스포츠의 상업화,
일탈과 부정행위 다 있죠. 학업 성적 같은 거 보장해 주는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탈과 부정행위, 학업에 대한 편법과 관행,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포함되고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을 정확하게는 못 고르셔도요. 지금 보기에서 비인간적으로 권리를 이제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비인간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은 보기에 전혀 없죠. 그리고 참여 기회를 제한시키는 거, 내가 더 승리할 확률이 적어서 나는 대회에 참가시켜주지 않고 A라는 선수만 참가시켜줬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리을 비읍이 보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서 기역부터 비음까지 다 역기능은 맞아요. 하지만 점점 문제가 응용 형태로 나오면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만을 외워서 문제를 푸시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을 못 골라도 일단은 비인간적인 훈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과 4번을 지울 수 있겠죠. 비읍이 들어간 1번, 4번이 지워지는 거고요.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도 없기 때문에 리을도 지워져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4번이고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내용은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동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 그리고 정의적 참가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실제 스포츠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팀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태도나 성향을 표출한다. 감정적인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정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정의적 참가다라고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거는 페이지 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가 조금 쉽게 하는 거라고 해서 5단원 제목이 스포츠와 미디어니까 스포츠를 A라고 보고 미디어를 B라고 봐서 먼저 1번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1번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미디어가 변화하는 부분이고, 2번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스포츠가 변화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알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15번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만 바르게 묶인 거래요. 그러면은 뭐에서 뭐죠? B에서 A로 변화하는 건데 결국은 대중매체로 인해 스포츠가 변화하는 부분이겠죠.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 보기에서 스포츠가 변화한 부분을 고르자면 미디어가 보급되거나 확산됐다. 미디어는 대중매체죠. 그러면 기억은 바로 지우실 수 있을 거고요. 니은 보시면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이 변경된다. 경기 규칙은 다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디귿, 스포츠의 인구가 증가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변화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도 스포츠 용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 미음 보시면 미디어의 기술이 발달한대요. 미디어가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거고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창출되는 것도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리은, 디귿, 리을, 비읍이 돼서 4번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도 지금처럼 저처럼 정확하게 푸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좀 보기를 지워나가면서 풀면 좋겠죠. 뭐냐면요. 기억이 명확하게 아닌 걸 알았어요. 미디어 관련된 건 아니니까 일단 기억은 아니네 하시면 보기를 보면은 기억이 들어간 동그라미 1번 보기와 동그라미 3번 보기를 아예 지우시는 거예요. 1번이 기억이 정확하게 아닌 걸 아시니까요. 그렇게 되면 2번이랑 4번 중에 고민하시게 되면 니은, 디귿은 이미 같이 동일하게 2번, 4번 보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은 지나가시고 리을, 미음, 비읍 중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미음을 보면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네. 그럼 이건 틀린 거니까 답이 4번이네.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017년 문제 해설해 드릴 때 2017년에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카데미생분들이 아니라 전체 응시자 중에 뭐 20 몇 %가 붙었다고 할 정도로 합격률이 낮았고, 그때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길면서 지문이 길게 나오면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해설 나중에 들어보시면 뭐 기억, 답이 1번은 기억, 2번은 기억 니은, 3번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면 기억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리을부터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조금 참고하셔서 내가 이 시험을 볼 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합격을 목표로 시간을 좀 단축하는 스킬까지도 좀 알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